자, 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22대 총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선거철만 되면은 항상 공약을 좀 짚어드리는데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타이틀로 크게 9개의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및 민법 개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 관련 법 이름이 동물보호법이잖아요. 네, 동물복지법이 아닙니다. 맞아요. 10년 전에 2013년에 여야 국회의원 4명이 모여서 동물복지법으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법을 발의했었는데요. 근데 통과되지는 못했고요. 2016년에도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자 발의는 됐으나 이제 임기 만료 폐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이 공약은 현행 동물보호법을 좀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좀 동물의 삶의 질이라든지 행복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동물의 지위를 진정한 생명체로 높이겠다라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 물건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으로 바꾸겠다. 이게 이 공약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와, 민법 개정안 저희가 참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됐군요. 정말 위클립에서 여야 합의 끝났고 네. 이제 진짜 통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거짓말을 한 셈이 돼버렸어요. 아직도 통과가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은 사실은 정부 입법으로 발의가 된 거예요. 네. 2021년 10월에 이제 법무부가 직접 발의를 했는데요. 이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월 4일 날 여야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이 모여가지고 4월 중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우선 처리 민생법안 7개 이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명으로 단어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동물의 법적 지위가 현재 물건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면은 다른 법과 이제 막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공약을 발표는 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거에 대한 어떤 반박 논거라든지 이런 게 충분해야 이 공약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논란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네.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유권 제한입니다. 아, 이것도 기억이 나요. 네. 저희 위클리베이스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이 초안에는 들어가 있다가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맞아요. 진짜 제가 막 흥분하면서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아니 동물을 학대했잖아. 왜 근데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뀌겠죠.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이제 명령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말만 들으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새로운 형사법적 제재로 사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2년 전에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될 때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인 상태에서 이 개인이 아무리 학대를 했다고 해서 이 물건인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이것도 22대 국회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인 상황에서는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물이 물건인 상황에서 진짜 말 그대로 발목을 잡고 있는 네, 건데 맞습니다. 네. 요거는 22대 때는 진짜 통과됐습니다라는 소식만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예. 다음으로 강아지, 고양이 생산 공장 및 가짜 동물 보호소 금지. 여기서 말하는 가짜 동물 보호소가 바로 신종 펫샵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짚어드렸죠.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고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마치 유기동물 보호소인가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아니고 그냥 동물 판매업소 펫샵입니다. 맞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종 펫샵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규제 공약은 반드시 좀 실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약 만드시는 분들이 저희 위클립에만 좀 꾸준히 보셔도 네. 굉장히 좋은 공약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자, 다음으로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공약인데 저희가요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공공동물병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 기준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뭐 찾아가는 보고소를 운영한다든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려동물 보건소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김포시가 공공동물병원이죠.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만들면서 전 시민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가 지금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공약의 전제 조건은 공공동물병원의 역할이 무엇이고 진료 대상, 진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공약이 나왔다고는 해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논란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세심해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 살펴봤는데요. 다른 정당에서도 동물 관련 공약이 나오면 저희 위클리벳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